안녕하세요, 센스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커다란 빅백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하운드투스 체크백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가방이어서 앞서 만드셨던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셨던 분이라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바닥을 이용해 가지고 코를 쭉 늘였어요. 코수를 좀 크게 늘여가지고 무늬를 좀 더 많이 넣은 그런 가방이거든요. 처음엔 훨씬 더 큰 바닥을 이용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크고 실소요량이 많아서 약간 좀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코를 좀 추가해가지고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한 가방 바닥은 가로가 24cm 한 24cm 정도 되고 이렇게 폭이 7.5 정도 7c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의 바닥이고 거기에다 좀 코를 추가해서 넣으면서 이렇게 보면 끝쪽이 항아리처럼 살짝 둥글게 올라오는 느낌이라 자연스럽고 이렇게 깊은 느낌의 가방으로 떠가지고 위쪽은 조금 더 유니크하게 이렇게 사각으로 파준 그런 형태의 가방이거든요. 이 위에서부터 해서 전체적인 길이를 재보면 깊이가 한 35.5 정도 나와요. 깊이가 한 35.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부분은 약 34cm 정도 나오죠. 34에서 34.5 이 정도 되는 가방이에요. 좀 깊이도 있으면서 막 엄청 크진 않고 적당한 크기의 그런 빅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넣어서 여행 같은 거 가실 때라든지 조금 짐이 많을 때 쓰기 좋고요. 저는 이렇게 패턴을 해서 만들면서 윗부분은 그냥 블랙으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달아가지고 연출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이제 많이 들어갈 가방이니까 짐이 위에 핸들은 이렇게 가죽끈을 이용해서 달았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큰 가방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핸들은 이렇게 가죽을 달아야 변형도 없고 무게를 잘 지탱해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전체적인 거는 다 뜨는 게 똑같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서를 제공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고 이 윗부분만 마무리 부분만 영상으로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천천히 봐서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간단한 설명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캡처해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있는 바닥에서 코를 주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는 하운드 체크백 그 영상 참고해서 몸통까지 떠주시고 나서 뒷부분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요거 가죽 바닥 요거 제가 사용한 거는 가로가 24cm고 이 폭이 7cm로 되어 있는 타원형 가죽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실은 사롱이라는 실하고 코튼필드 섞어서 썼는데 바늘은 모사용 8호 코바늘 사용할 거고요. 가방 바닥에서 코를 꺼내 올 때는 5호 코바늘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돗바늘 같은 그런 이제 준비물들 필요하고요. 줄자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숄더백으로 할 거라 조금 두꺼운 인조 가죽 핸들을 준비했어요. 일자로 된 것들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가죽 핸들 준비하시고 저는 요거 51cm 짜리 핸들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일단 넘어갈 건데요.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체크백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얼마든지 설명을 듣고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타원형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 이 옆선에서 제일 중간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하고 이렇게 타원 부분에서 13코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제 13코를 세워가지고 2코씩 뜨시고 그 다음에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코까지 하고 이쪽에도 13코를 표시해서 13코는 2코씩 떠주시고 또 직선 구간은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쭉 뜨는데 구멍이 총 56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줍고 나면 96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가방 바닥이 제가 가방 바닥을 준비하면서 라지백이라고 좀 많이 큰 걸 했더니 실 소유량도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가로가 너무 크게 이제 나오는 바닥들은 보통 이 폭도 되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뜨고 나니까 너무 커서 제가 다시 풀고 좀 더 작은 바닥에다가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이 마음에 들어서 이 바닥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길이는 조금 더 있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방 바닥 쪽으로 코를 좀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 코 주실 때는 싸롱실만 무늬로 쓰실 싸롱실 한 겹으로 해가지고 5호 코바늘로 코를 줍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 줄을 더 떴는데 여기도 그냥 한 겹으로 5호 코바늘로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코를 이 전체 라인에서 16코를 늘렸거든요. 저는 여기 모서리 부분 이렇게 타원형 돌아가는 부분에서 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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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코 늘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뜨고 직선 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코수를 일단은 112코를 만들었거든요. 112코를 하면 8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총 14개의 무늬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닥을 쓰시던지 8의 배수로 해가지고 코수를 만들어 주시면 만드는 과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시작하실 때 처음에 이쪽 타원 돌아가는 부분 다 2코씩인데 첫 코 중앙 여기에다가 한 코만 뜨고 쭉 다 뜨고 나서 돌아와서 한 코를 더 떠서 같은 자리에다 한 코를 더 떠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가 같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뜨는데 가로 무늬는 총 14개 무늬고요. 세로로 위에 뜨실 때는 한 무늬, 두 무늬, 세 무늬 하고 이렇게 네 번째 무늬는 여기까지 6코 뜨고 2코 뜨고 6코 뜨고 2코 뜨는 이 라인까지 뜨시고 위에 이 부분은 안 떴거든요. 색깔 바뀌는 이쪽 부분은 여기까지 뜨고 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핸들 다는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배색에서 그 가방 뜨기처럼 그 배색을 베이지로 하고 바탕을 블랙으로 해도 되고요. 요렇게 뜨고 나서 저는 이제 윗부분을 블랙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베이지 색깔로 위를 마무리를 해도 요렇게 마무리를 해도 그럼 좀 더 밝은 느낌이어서 그것도 괜찮거든요.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 지금 보시면 이 바닥 준비한 거보다 코수가 많고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이 바닥의 사이즈보다 아래쪽 바닥이 훨씬 더 넓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오목하게 둥그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 바닥에서 바닥 주은 코하고 위에 한 단까지는 싸롱실 가지고만 했고 5호 코바늘로 했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무늬 뜨는 거부터 8호 코바늘 그리고 실도 2겹으로 해서 진행을 쭉 하시면 되는데요. 뜨시면서 이렇게 하나 정도 무늬가 되고 나면 약간 이 바닥하고 여기가 이렇게 저처럼 동그랗게 연결 안 되고 약간 울퉁불퉁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코가 여기 바닥보다 이제 좀 더 커지니까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안쪽에서 저는 이제 항상 그 가방이나 이런 편물 뜨고 나서 스팀을 줄 때는 안쪽에서 하거든요. 바깥쪽에서 너무 꽉꽉 눌려지면 이 편물의 모양이 안 사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김 한번 살짝 해주시고 바닥 이쪽 끝에부터 해가지고 살짝 스팀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둥그렇게 되면서 예쁘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한번 모양을 잡아놓고 윗 라인을 시작하시면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쭉 뜨지 마시고 이렇게 특히 무늬를 넣어서 뜨시는 경우에는
한 5단, 뭐 7단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한 무늬를 뜨고 나서 안에 스팀해서 싹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윗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저처럼 반듯하게 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스팀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위에 부분에 마무리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가 이제 다 떠지셨다면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완성이 되셨을 텐데요. 가로를 이렇게 센치로 한번 재보면 저는 대략적으로 한 34에서 35 정도, 34.5 정도, 그 사이 정도의 가로 너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저는 보시면 무늬가 앞에 이렇게 7개 딱 들어오고 뒤에도 7개가 딱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무늬 따라서 그 뜨는 부분을 결정을 할 건데, 만약에 조금 무늬가 틀어지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안 되고 꼭 자로 재서 같이 분할로 나누셔야 되거든요. 저는 보시면 우측에 2무늬, 좌측에 2무늬 하고 가운데 3무늬를 두고 이렇게 무늬 바로 옆에 있는 이 베이지 색깔 있는 쪽 바탕 색깔 실이 시작되는 곳에다가 표시를 2개를 했어요. 이 간격을 한번 재보면 이쪽 부분 10cm, 그 다음에 반대편도 10cm, 중앙에 띄어지는 부분이 약 1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cm 안쪽에 띄우고 양쪽에 10 혹은 10.5 정도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같은 곳에 표시하고 이 반대편도 똑같이 이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윗부분 뜨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물을 잡으시고 이쪽 뜨고 그 다음 반대편 뜨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무리를 이 블랙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이 블랙 색상의 실을 2겹을 같이 잡아주시고, 준비된 실을 그냥 이렇게 편물 뒤로 그냥 딱 잡아주시고 그대로 실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여기 무늬 뜨신 거는 이 무늬를 다 뜨고 났을 때 마무리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는 실을 빼가지고 안쪽으로 실 숨기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 나서 이제 이 윗부분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을 빼오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기둥코 잡는 거죠.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대로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할게요. 그리고 꼬리실 좀 쫙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지금 그대로 이랑뜨기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처음 시작단만 이랑뜨기로 아랫단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단부터는 그냥 짧은뜨기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랑뜨기로 해서 여기 표시해 놓은 데까지 해줄게요. 몇 코인지 한번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9, 30, 31, 32, 33,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된 데까지 34코로 저는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34코를 떠주시고 나서 다음 단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려서 짧은뜨기 그냥 코에다가 그대로 잡고 그대로 첫 코부터 이렇게 뛰어 넘으시면 안 되고 이 바로 지금 기둥코 올라가 있는 여기 첫 코거든요. 여기 지금 까만 실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딱 돌리면 바로 있는 코가 내 코예요. 얘가 나와 있는 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위치에다가 34개 세면서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다 코 딱 넣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를 빼뜨리거나 하면
이 사선으로 막 떠지거든요. 여기가 직각으로 딱 예쁘게 나와야 나중에 핸들까지 달았을 때 모양이 딱 사니까 이 부분을 유의해 가지고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코 그대로 잡아서 뜨는 거라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뜨고 여기 마지막 코가 또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시작이랑 끝코를 초보분들은 꼭 표시를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코수를 세 가면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 있는 코까지 다 떠주시고, 그 다음 기둥코 하나 올리고 또 다시 편물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돌려주시고 나서 첫 번째 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그대로 여기가 이제 또 첫 번째 코죠. 올라와 있는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뜨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쭉 예쁘게 올라가질 거예요. 원하는 높이까지 좀 떠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준비한 핸들이 51cm 짜리라 막 숄더 핸들 치고 엄청 긴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연출하고 싶어서 일부러 조금 짧은 핸들을 골라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대 보시고요. 꿰매는 선이 있죠. 이게 이제 윗부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맞춰서 내가 숄더를 연출하고자 하는 그 높이가 있으실 거예요. 짧은 게 좋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조금 길게 올라오는 게 좋으신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 가지고 얘를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높이를. 그래서 내 신장이랑 좀 어울리는 느낌으로 떠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뭐 10cm에서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계속 좌우로 그냥 돌려가면서 한 코를 그냥 이렇게 옹코를 잡아서 쭉 예쁘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쭉 뜨고 나서 원하는 높이가 되었다면 반대편도 똑같겠죠. 아까 전에 표시했었던 이 부분 무늬 3개 띄우고 있는 이 부분 해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느낌으로 양쪽을 떠주고 나서 만나도록 할게요. 예쁘게 정갈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쭉 뜨고 나서 다음 영상 연결해서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해서 쭉 옆면을 떠주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뜨고 나면은 항상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스팀을 해서 다리미질을 한번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뜨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땀이 굉장히 이제 뜨개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르게 좀 떠지는 편이라서 어쩔 때는 보면 다리미질 안 하고 그냥 해도 되겠다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막상 스팀을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뭔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정리가 되는 기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항상 마무리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스팀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는 편이고요. 지금 이 부분 약 10cm 정도 떴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9.5 조금 넘는 정도, 거의 10cm예요. 이 정도를 떴고, 단수를 하면 여기 위에서 처음에 한 단 시작했던 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단을 지금 뜬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이 15단씩 해서 이제 10cm 정도가 되게끔 했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저는 일단 이 코튼 필드 실 있죠? 요거는 빼고 이 사롱실 가지고만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코튼 필드 실은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고, 요거는 나중에 그냥 안쪽으로 따로 감아서 코튼 필드 실은 안쪽으로 숨겨서 마무리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롱실만 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8호 바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늘을 작은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8호 바늘 그대로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뜨시면서 좀 할랑할랑하게 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해서 뜰 건데, 어떻게 뜰 거냐면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를 쭉 한번 하면서 이 안쪽은 짧은뜨기를 해주고 여기 옆쪽은 그냥 빼뜨기로 쭉 넘어가는
요 위쪽은 빼뜨기로 넘어가고 안쪽은 짧은뜨기 한번 쭉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두껍게 하는 것보다 요 싸롱실만 가지고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잡고 우선은 기둥코 옆으로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단마다, 하나의 단마다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그러면 이 실이 아까보다 얇기 때문에 코가 하나하나 막 엄청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단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실을 두 겹을 잡아서 하면은 이 하나의 단보다 훨씬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코에서 좀 차고 넘치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싸롱실만 가지고 이렇게 코에 이렇게 해서 넣고, 만약에 저는 이제 좀 텐션으로 조절해 가면서 이 한 단에 지금 크기에 맞추고 있는데 요걸로 했을 때 좀 크게 되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손 땀 따라. 그럴 때는 바늘을 하나 더 줄여 가지고 치로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 옆부분 지날 때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에 한 개씩 딱 넣을 때 요 단마다의 요 크기랑 맞춰서 이렇게, 여기가 확 늘어지면 안 되겠죠. 이 직각 부분에서 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떠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8호로 했는데 너무 크게 떠진다, 그래서 여기가 막 늘어나는 기분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부분 뜰 때는 바늘을 하나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맞춰서 뜰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살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떠서 조금 이렇게 딱 모아서 잡아주고 있어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코바늘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7호나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코바늘을 하나 더 작은 걸로 바꿔주시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 단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일단 떠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짧은뜨기 단마다 다 그냥 코로 생각해서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단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이 폭보다 넓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일자로 쫙 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맞춰서, 넓어진다면 무조건 코바늘을 하나 아래로 내려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마다 하나씩 다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요 끝에 시작했었던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자리 있죠? 여기에도 그대로 그냥 바늘 그대로 연결해서 넣으세요. 실이 얇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탁 쪼아주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로로 될 때는 아래쪽에 있는 단보다 실이 얇기 때문에 또 쪼그라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쪼그라들지 않도록 이 아래에 있는 실 단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모서리 끝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단 시작하는 대로 바로 옆으로 넘겨서 똑같이 그냥 쭉 연결해서 하는데, 이 모서리 부분은 조금 세게 딱 잡아주고 그대로 또 옆쪽에 올려서 똑같이 쭉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다 그냥 짧은뜨기로. 네, 이렇게 쭉 연결되고, 이 제일 끝부분에 첫 코 시작하는 부분 끝에 여기다가 짧은뜨기 옆면에 이렇게 꽉 채워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윗부분은 빼뜨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코 사이로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줄게요. 코 중간으로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중앙으로 넣어서 빼뜨기. 여기 빼뜨기 할 때 항상 주의하실 게 아래에 있는 코 크기만하게 여기서 빼뜨기를 하면서 빼뜨기 코를 쭉 당겨 가지고 쪼그라들지 않도록 이렇게 딱 잡아서 빼시면서 아래에 있는 코하고 크기가 맞춰야 여기가 이제 쪼그라들지 않고 예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빼뜨기 위쪽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위는 빼뜨기 하고 빼뜨기를 하면서 쭉 와서 여기서 요렇게는 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빼뜨기, 요렇게 해서 한 바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곳까지 오면은 또 실을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끊어 주고 나서 실을 쭉 빼 가지고요, 돗바늘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항상 깨끗하게, 가장 이제 매듭이나 이런 게 안 보일 수 있도록 앞쪽에 이렇게 한번 빼서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안쪽에서 안 보이도록 잘 감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춰 주시면서 뭐 남아있는 매듭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들 전부 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작하실 때 뭐 양쪽에 끊어냈었던 그런 매듭 같은 것들도 다 안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핸들 달 거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핸들 꿰맬 부분 있는 쪽에다가 마무리를 모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핸들 꿰맬 때 그 실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한 번씩 다 더 단단하게 꿰매져 가지고 탄탄하게 숨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쭉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윗부분 다 마무리 되었고, 이쪽도 한번 다시 다리미 스팀 해가지고 싹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이제 가방 끈 달아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된 핸들을 달아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핸들이 조금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여기를 이렇게 좀 더 높여가지고 마무리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일자로 된 긴 핸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요렇게 두꺼우면서 긴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렇게, 요게 한 50 몇 cm 짜리인데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이 줄이 50 한 1, 2 정도 되는 줄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 가죽줄을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달아 주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숄더로 멜 수 있게끔 달아 주었고, 항상 가죽줄 다는 방법은 뭐 똑같거든요. 이 구멍을 따라서 쭉 연결해 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된 가죽줄 이렇게 해서 얹어주고, 이 끝라인에다가 구멍 끝쪽으로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일 끝쪽에 이렇게 마감된 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끝에 선도 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딱 얹어 놓으시고,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시접 부분 여기 들어가고, 여기 끝 라인 빼뜨기한 라인하고 여기 바느질 구멍하고 이렇게 맞춰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실 한번 이렇게 걸어 가지고 안 빠지도록 저는 끝에 매듭해 놓고 꼭 이 실 사이를 이렇게 실 고리 사이로 지나가서 딱 이렇게 매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죽줄 구멍 사이로 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질 하듯이 항상 이렇게 홈질 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다음 구멍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돗바늘 그냥 제일 얇은 거에다가 가죽 꿰매는 실 걸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구멍 따라서 쭉 홈질 하듯이 한번 쭉 지나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쭉 선 따라서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비어 있는 곳을 채우면서 가면 돼요. 이렇게 처음 시작한 구멍으로 나와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비어 있는 구멍 다 메꾸면서 쭉 돌아가시면 네모나게 한 바퀴 꿰매지겠죠.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메꾸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해가지고 달아주시고 반대편도 같은 위치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죠. 양쪽 다 쭉 예쁘게 깔끔하게 달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들까지, 숄더 핸들까지 달아서 이렇게 라지백, 숄더백 만들어 보았고요. 좀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가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여행을 간다든지 다양한 활용도가 높은 가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조금 크니까 가방이 이렇게 포인트로 액세서리 같은 것도 조금 큼지막한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위에다 그냥 이렇게 걸어 주셔도 되고 조금 더 아래로 처지게 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사이로 걸어서 이렇게 해주면 잘 안 움직이고 좋아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좀 큰 스카프 형식의 액세서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 보았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